습관의 고리, 뇌를 재설계하는 방법. 습관의 고리. 우리의 행동 중 40% 이상은 의식적인 결정이 아니라 자동 조종 장치, 즉 습관의 결과입니다. 뇌는 에너지를 아끼기 위해 반복되는 행동을 덩어리로 묶어 기저에게 저장합니다. 그 순간 행동은 생각이 필요 없는 습관으로 바뀝니다. 습관의 혹시 고리. 이런 경험 없으세요? 새로운 습관을 만들려고 혹은 나쁜 습관을 좀 버려보려고 할 때마다 뭔가 보이지 않는 거대한 벽에 딱 부딪히는 그런 느낌이요. 내 의지만으로는 도저히 컨트롤이 안 되는 어떤 강력한 힘이 나를 조종하는 것 같을 때가 있잖아요. 오늘은 바로 그 보이지 않는 힘, 그 정체가 뭔지,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떻게 그 힘의 주인이 될 수 있는지,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 말 진짜 너무 공감되지 않으세요? 더 나은 내가 되려고 분명히 큰 맘 먹고 좋아, 해보는 거야 하고 한 발 딱 내디뎠는데 정신 차려보면 어느새 언점, 아니 어쩔 땐 더 뒷걸음질 치고 있는 나를 발견하죠. 이거 절대 여러분의 의지가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로요. 이건 사실 우리 모두가 겪는 아주 지극히 정상적인 경험입니다. 아니,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매년 세우는 새해 다짐이 왜 항상 작심삼일로 끝나는지, 오늘부턴 꼭 일찍 일어나겠다던 약속은 왜 그렇게 쉽게 무너지는지, 그 해답이요? 놀랍게도 우리 의지력에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우리 뇌 안에 아주 깊숙이 숨겨진 엄청나게 강력한 자동 시스템 때문입니다. 자, 지금부터 그 비밀스러운 시스템의 문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거 아세요? 우리가 하루 동안 하는 행동의 거의 40%가요. 우리가 이렇게 해야지 하고 의식적으로 결정한 게 아니라 그냥 저절로 나오는 습관의 결과래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이게 다 우리 뇌에 장착된 일종의 자동 항법 장치 덕분입니다. 그러니까 습관이라는 게 무슨 게으름의 상징이나 의지가 약하다는 증거, 이런 게 절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우리 뇌가 엄청나게 똑똑해서 만들어낸 일종의 에너지 절약 모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칫솔질하는 순서, 옷 입는 순서, 이런 거 하나하나 다 생각하면서 하면 머리가 터져버릴걸요? 그러니까 뇌가 자주 하는 일들은 아예 자동 실행 프로그램으로 묶어서 저장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아낀 에너지로 우리는 더 창의적이고 중요한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이 자동 실행 프로그램은 대체 어떤 설계도로 만들어지는 걸까요? 바로 그 설계도가 오늘 이야기의 핵심, 습관의 고리입니다.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베스트셀러 작가인 찰스 두이그가 습관의 힘이라는 책에서 아주 명쾌하게 설명해서 유명해졌죠. 모든 습관은 정말 예외 없이 이 고리의 원리에 따라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습관을 바꾸고 싶다면 먼저 이 고리부터 제대로 이해해야겠죠. 이 습관의 고리는요, 생각보다 아주 간단한 세 단계로 이루어져 있어요. 바로 신호, 반복 행동, 그리고 보상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스마트폰을 자꾸 보게 되는 습관요, 띠링 하고 알림이 울리는 게 바로 신호, 즉 방아쇠예요. 이 신호가 딱 오면 뇌가 자동 모드로 착 전환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죠? 거의 무의식적으로 폰을 집어들어서 확인하죠. 이게 바로 반복 행동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친구의 메시지나 새로운 소식을 확인하면서 궁금증이 풀렸다 하는 만족감을 얻죠? 이게 바로 보상이에요. 뇌는 이 보상을 딱 느끼는 순간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거 괜찮은데? 다음에도 띠링 소리 나면 바로 폰을 확인해야겠다. 이 사이클이 계속 돌면서 이 고리는 점점 더 굵고 단단한 쇠사슬처럼 변해가는 거죠. 이런 모든 일들이 벌어지는 곳이 바로 우리 뇌의 깊숙한 곳에 있는 기저핵, 일명 습관센터라는 곳이에요. 이게 되게 재밌는 게요. 우리가 처음 자전거를 배울 때를 생각해보면 쉬워요. 그때는 막 넘어지지 않으려고 온 신경을 집중하잖아요. 뇌의 의식적인 부분이 엄청나게 일을 하죠. 그런데 연습이 반복되면서 자전거 타는 게 익숙해지면 이 습관센터가 딱 나서서 야, 이제 그건 내가 알아서 할게. 넌 신경 꺼! 하면서 그 행동 패턴을 통째로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는 우리가 페달을 어떻게 밟을지, 핸들을 어떻게 꺾을지 일일이 생각 안 해도 몸이 저절로 움직이잖아요. 바로 그 원리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기죠. 이 고리를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만드는 그 엔진 같은 동력은 대체 뭘까요? 그냥 보상이 좋아서? 놀랍게도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진짜 핵심 동력은 보상 그 자체가 아니라 바로 갈망이라는 감정에 숨어 있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습관의 진짜 반전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그 강력한 힘은요, 보상을 딱 받았을 때의 그 기쁨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보상을 받기 직전에 느끼는 그 간절한 기대감, 빨리 그걸 하고 싶다 하는 그 갈망이라는 거죠. 바로 이 갈망이
우리 뇌에 시동을 거는 엔진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걸 이해해야 습관의 비밀을 풀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아침에 눈을 딱 떴을 때 이게 신호죠. 갑자기 커피 생각이 막 간절해지는 분들 계시죠? 바로 그 순간 우리 뇌는 아직 커피를 마시지도 않았는데 그 커피가 가져다 줄 그 향긋한 각성 효과, 이게 보상이죠. 를 미리 상상하면서 도파민이라는 물질을 막 뿜어내기 시작해요. 이 도파민이 바로 뇌 속에서 커피를 원해 하고 소리치는 강력한 갈망을 만들어내는 주범이고요. 결국 우리는 그 참을 수 없는 갈망에 이끌려서 부엌으로 향하게 되는, 이게 반복 행동이죠. 겁니다. 우리가 흔히 도파민을 그냥 행복 호르몬 정도로만 알고 있잖아요. 기분 좋게 만드는 거. 근데 사실 도파민의 진짜 중요한 역할은 그게 아니에요. 도파민은 학습 호르몬이자 동기부여 호르몬에 더 가깝습니다. 도파민이 분비되면 뇌는 그걸 신호로 받아들여요. 방금 그 행동 보상이랑 연결되나 본데? 이거 완전 중요한 거니까 꼭 기억해도,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이 과정이 반복될수록 뇌 속의 관련 신경회로는 점점 더 굵고 튼튼해지고 우리의 갈망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들어보니까 어떠세요? 습관이라는 게 정말 우리 뇌에 깊이 뿌리 내린 아주 강력하고 자동화된 시스템이라는 게 느껴지시죠? 와, 그럼 나는 평생 이 습관의 노예로 살아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시스템의 설계도를 손에 쥐었잖아요. 바로 지금부터는 그 설계도를 역이용해서 이 강력한 시스템을 우리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완전히 뜯어고치는 방법을 알아볼 겁니다. 자, 습관을 바꾸려고 할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황금률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나쁜 습관은 없애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미 뇌에 고속도로처럼 뚫려버린 이 습관의 고리를 그냥 의지력으로 에잇! 하고 없애버리려는 시도는 거의 다 실패로 돌아갑니다. 대신 우리는 뭘 할 수 있느냐? 바로 그 고리를 해킹하는 겁니다. 고리 자체를 없애는 게 아니라 고리의 일부 부품만 살짝 바꿔 끼워서 완전히 새로운 고리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이걸 전문용어로 습관 치환이라고 하는데요. 원리는 진짜 놀라울 정도로 간단해요. 습관의 3가지 요소, 신호, 반복 행동, 보상, 기억나시죠? 여기서 신호와 보상은 그대로 놔두는 거예요. 왜냐? 우리 뇌가 진짜로 원하는 건 그 행동 자체가 아니라 그 행동을 통해 얻는 보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신호와 보상은 그대로 두고 그 중간에 있는 반복 행동만 우리가 원하는 건강한 행동으로 싹 바꿔치기 하는 거죠. 자, 훨씬 더 와닿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혹시 오후 3시쯤 되면 스트레스가 확 몰려오면서 이게 신호, 나도 모르게 서랍에서 달콤한 과자를 꺼내 먹는, 이게 반복 행동, 분 계신가요? 그리고 그걸 먹으면 잠시나마 기분이 좀 나아지는 것 같고 안정감을 느끼죠? 이게 보상. 자, 여기서 우리가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질문은 이거예요. 내가 진짜 원하는 게 이 과자 자체일까? 아니면 이 스트레스로부터 잠시 벗어나는 안정감일까? 대부분 후다거든요. 그렇다면 오후 3시의 스트레스라는 신호와 안정감이라는 보상은 그대로 두고 중간에 반복 행동만 바꿔보는 거예요. 과자 대신에 동료장 잠깐 수다를 떨거나 5분 정도 가볍게 산책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뇌는 과자를 안 먹고 산책을 했는데도 똑같은 안정감을 얻네? 하고 배우게 되고 서서히 새로운 고리가 낡은 고리를 밀어내고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어떠세요? 원리는 되게 그럴듯하죠. 근데 솔직히 말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바로 이 새로운 반복 행동을 꾸준히 해내는 거잖아요. 어떤 날은 산책하는 게 너무 상쾌하고 쉬운데 또 어떤 날은 소파에서 몸을 떼는 것조차 천근만근 무겁죠. 왜 그럴까요? 바로 이 왜에 대한 해답을 주고 우리가 꾸준히 행동할 수 있도록 도와줄 아주 강력한 설계도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스탠퍼드 대학의 행동 설계 전문가인 BJ 포그 교수가 만든 BMABT라는 모델이에요. 이 모델은 어떤 행동이 성공하고 또 어떤 행동이 실패하는지에 대한 원리를 정말 간단하고 명쾌하게 설명해 줍니다. B는 행동을 뜻하고요. 이 행동이 일어나려면 M, A, T 이 3가지가 동시에 필요하다는 거예요. M은 동기, motivation, 즉 하고 싶다는 마음. A는 능력, ability, 즉 할 수 있다는 역량. 그리고 T는 계기, trigger, 즉 지금 해 하고 알려주는 신호죠. 이 모델의 핵심은 이거예요. 이 3가지가 모두 있어야만 행동이 일어나고 이 중에 단 하나라도 빠지면 행동은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 훨씬 이해가 쉬울 거예요. 세로축이 동기,
즉 얼마나 하고 싶은가이고 가로축이 능력, 얼마나 하기 쉬운가예요. 저기 저 곡선 보이시죠? 저게 바로 행동선입니다. 어떤 계기가 딱 주어졌을 때 나의 동기와 능력 수준이 저 선 위쪽에 위치하면 행동에 성공하는 거고요. 선 아래쪽에 있으면 오늘은 좀 하면서 실패하게 되는 거죠. 이 그래프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교훈이 뭘까요? 바로 동기와 능력은 시소 같다는 거예요. 동기가 아주 높을 때는 행동이 좀 어려워도 해냅니다. 하지만 동기가 낮을 때는 행동이 정말 쉬워야만 간신히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동기라는 게 어때요? 완전 롤러코스터처럼 오락가락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변덕쟁이 같은 동기에 기댈 게 아니라 아예 그 행동 자체를 믿을 수 없을 만큼 쉽게 만드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퍼즐 조각인 계기는 우리가 저 행동선을 휙 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등을 살짝 밀어주는 역할을 해요. 계기에도 세 종류가 있는데요. 동기가 부족할 때 의욕을 불태워주는 스파크가 있고요. 행동이 너무 어렵게 느껴질 때 그걸 쉽게 만들어주는 조력자, 그리고 그냥 지금이야 하고 알려주기만 하는 단순한 신호가 있습니다. 상황에 맞게 이 세 가지 계기를 잘 쓰는 게 중요하겠죠. 자, 그럼 능력, 즉 행동을 쉽게 만들려면 구체적으로 뭘 점검해야 할까요? 여기 6가지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들고 싶은 새로운 습관을 떠올리면서 한번 답해보세요. 첫째, 시간이 충분한가? 둘째, 돈은 감당할 만한가? 셋째, 육체적으로 힘든가? 넷째, 머리 아프게 생각할 게 많은가? 다섯째, 이걸 하는 게 사회적으로 어색하지는 않은가? 마지막으로, 내 기존 생활 패턴과 잘 맞는가? 이 질문들에 네 라는 답이 많을수록 그 습관은 성공할 확률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갑니다. 결국 이 모든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바로 이겁니다. 좋은 습관은 미끄럼틀을 타는 것처럼 쉽게 만들고 나쁜 습관은 진흙탕을 기어가는 것처럼 어렵게 만들어라. 더 이상 내 의지력만 탓하지 마세요. 대신에 내가 원하는 행동을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환경을 설계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진짜 똑똑한 방법이에요. 자, 오늘 우리는 뇌 속에 숨겨진 강력한 자동항법 장치, 습관의 원리를 파헤쳐 봤고요. 더 나아가서 그 시스템을 우리 편으로 만드는 구체적인 설계도까지 손에 넣었습니다. 이제 공은 여러분에게 넘어갔습니다. 오늘 다근장,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먼저 재설계하고 싶은 그 작은 습관의 고리, 딱 하나만 꼽는다면 무엇인가요? 혹시